네, 생활 속에서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표현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서 대표하는 대표값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3학년 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 평균. 자, 우리가 이미 구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크기별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해요. 근데 그 위치가 중간에 있는 값을 바로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또 다른 거는 최빈값이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 빈이라는 거는 빈번하다, 자주 일어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자주, 많이 있는 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밑에 자료를 보면요. 연도별 서울시에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횟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자, 이렇게 통계 자료를 정리를 하는 그러한 분야가 수학에서는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로 대표값으로 우리가 평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배웠기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요. 별량의 총합이죠. 다 합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기를 합니다. 자, 별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료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런 거죠. 발령 횟수. 숫자로 나타내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문으로 좀 어렵게 별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별량의 총합이니까 다 더하겠죠? 전부 끝까지 다 더해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개수 11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205를 11로 나누면 대략 평균 18.6회 정도. 반올림을 만약에 한다면 대략 19번 정도의 평균 횟수로 오존주의보가 연도별로 발령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평균 외에도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바로 중앙값입니다. 자, 뜻은요,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을 먼저 해야 해요. 그렇다면 11개의 숫자, 별량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4네요. 그렇죠? 가장 큰 숫자는 33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나열을 했는데 2번 나타나는 숫자도 물론 있겠죠. 자, 그런 거를 다 적어줍니다. 겹치는 숫자를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적어줘요. 자, 그러면은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일단 자료의 개수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홀수계라면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표에서는 11개의 개수가 있었죠. 바로 개수가 홀수예요. 자, 이러한 경우라면은 가운데 위치한 값을 찾으면 되겠죠. 11개 중에서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6번째 기준으로 해서 앞에 5개, 뒤에 5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 중간에 있는 20. 자, 그러면은 오존 발령 횟수의 중앙 값은 20회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홀수계가 아니라 짝수계라면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볼 수 있죠. 5, 5, 6, 9, 11, 13, 15, 16. 별량이 이러한 숫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 4개, 4개씩 자르면은 중간에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2개를 합쳐서 네. 자, 영상을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재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중간에 있는 2개의 평균인 거죠. 그러면은 9와 11의 평균을 10을 우리가 중앙값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하고 중앙값이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요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중학수학 책에 관련된 책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요. 키가 작은 선수부터 큰 순서로 차례차례 이제 줄을 선 상황인데, 4명은 비슷한데 1명 혼자 210cm죠.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의 키를 평균을 냈더니 185가 나온 상황이래요. 자, 그런데 평균이 185라고 하기에 나머지 4명이 키가 좀 작은 편이죠. 자, 그래서 210이라는 좀 극단적인, 끝에 치우쳐진 값을 가진 이런 값들 때문에 평균이 확 커지거나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 자, 평균은 185겠지만 나머지 이 4명의 키들이 비슷하고 세 번째로 키가 큰 사람의 바로 181이죠. 그럴 때에는 중앙값으로 매겼던 181이 평균 신장, 그러니까 대표하는 신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에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첫째 날 본 과목, 둘째 날 본 과목, 셋째 날 본 과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몇이니라고 보통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건가요? 더해서 200. 한 66점 정도 평균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억울해요. 왜냐면은 두 과목을 정말 잘 봤는데 한 과목만 못 본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값은요, 이렇게 극단적인 값에 의해서 많이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제가 90점을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상황으로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대표값 중에서 또 하나 쓰이는 예가 바로 최빈값입니다. 자, 이 빈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빈도가 높다. 자, 다시 말하면은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개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최빈값을 찾아보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 미, 도, 레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왔어요. 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왔죠? 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왔고요. 레는 하나, 둘, 셋, 넷, 4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이 두 개가 같은 7번 나타나죠? 따라서 솔과 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하기 쉽게 숫자의 그림을 좀 봐도록 할게요. 자, 2, 2, 2, 3, 4, 7, 8이라는 별량이 있을 때 대표값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별량의 총합에서 개수인 7개를 나눈 거죠. 그러면은 평균이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서대로 지금 줄을 세워놓은 상황인데 홀수계죠. 홀수계이면은 중간에 있는 이 3이 바로 중앙값이 될 거고요. 자,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은 바로 2죠. 그렇기 때문에 최빈값이 2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대표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 많이 쓰이는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